네, 안녕하세요. 대전투입니다. 오늘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어떤 이름일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제 이거를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원론적으로는 조금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장의 주가 지표를 주가 지표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구성된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네, 이해가 편하실까요? 네. 사실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유명한 ETF 중에 QQQ라는 게 있죠. 이거는 나스닥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ETF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로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QQQ만 사도 10년에 각각 매년 최근 10년간 매년 15%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ETF죠. 그리고 이제 S&P를 추종하는 것 중에 스파이라는 게 있죠. 네. 이런 것처럼 큰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어떤 큰 아주 가장 위에 있는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시장에 투자하면 어떨까? 산업군 시장.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투자 운용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ETF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ETF 같은 경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이거 어떻게 만들죠? 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을 일정 비율로 넣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 기아, 삼성 이런 것들을 넣고요. 여기에 이제 관련 회사, 관련주들을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현대 10%, 기아 10%, 삼성 10%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자동차 관련된 ETF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산업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떤 그 주식 간의 특성끼리 묶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들 위주로 모아놓은 어떤 ETF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만든 ETF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ETF를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ETF 같은 경우는 투자 운용사 펀드들에서 헤지 펀드들 뮤추얼 펀드나 이런 어떤 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명한 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아크가 있죠. 아크 시리즈가 있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ETF가 도대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ETF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거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봐야 되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첫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SMH라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SMC,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느 날 TSMC 공장이 터져서 TSMC가 20%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TSMC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TSMC만 갖고 있는 주주는 마이너스 20%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SMH를 갖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그 SMH 안에 있는 지금 TSMC 비율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가 아니라 그 20%의 10%인 2% 정도에 대한 하락분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실제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의 반면에 SMH는 여러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약간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해지라고 하죠. 위험 대비용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준전문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죠. 막 부족하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재 지금 뭐 그런 파운드리나 이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SMC, 삼전, 뭐 인텔 이런 것들인데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면 가장 많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 기술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뭐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어떤 그 전문가들보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니까 그럼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위처럼 SMH나 뭐 관련된 뭐 SOX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그 전문가들이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과 같은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ETF가 엄청난 장점을 갖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ETF의 단점이 뭐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는 수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MH의 경우 TSMC가 20%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주보단 약간의 수익률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자주 매매를 해야 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저는 내가 어떤 기업이나 뭐 산업을 공부해서 그 어떤 이익을 내면 쾌감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게 있지만 조금 덜한 거죠. 왜냐면 ETF 자체가 이미 투자 운용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잖아요. 그냥 걔네들이 다 조사를 해놔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ETF는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하다. 물론 이게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을 완벽하게 견뎌준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개별주에 비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걸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당연히 견디셔야 되겠지만 변동성을 좀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막 떨어지면 좀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적합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업 조사나 투자에 시간을 많이 쏟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ETF가 거의 반 정도, 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QQQ라던가 SPY 같이 그 지수만 추정하는 것도 거의 반 정도 돼요. 그 와중에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성을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ETF 투자 자체는 되게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다 영어로 돼 있고 알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별 기업보다는 ETF 위주로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